안녕하세요. 포마니사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원형탈모 환우들과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 중에 하나인 원형탈모 치료에는 얼마만한 기간이 소요될까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치료기간이라는 것이 환자마다 편차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탈모병원이나 탈모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20여 년 탈모 클리닉을 운영해온 경희범 한의원의 원형탈모 치료 역사를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탈모에 관한 한 저보다 내공이 뛰어난 분이 계신다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원형탈모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원형탈모의 유형입니다. 사실 원형탈모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가에 영향을 준 변수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객관적인 지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형탈모의 유형입니다. 원형탈모라는 질환의 속성이 면역체계의 문란으로 인해서 자가면역성 염증 반응으로 원형탈모가 유발이 된다고 했을 때, 환자의 탈모 유형이 단발성인가 또는 다발성인가, 아니면 특수한 형태의 원형탈모인가, 그리고 가장 심한 형태인 전두탈모나 전신탈모인가 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탈모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면역체계가 문란해진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탈모의 정도가 심할수록 면역체계의 문란 정도나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 속된 말로 심신이 많이 망가져 있고 지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체가 항상성을 회복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원형탈모의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의 연령입니다. 원형탈모가 발병한 환자의 연령도 치료 기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젊은가 나이가 많은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형탈모 환자의 발병 연령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시기는 두 개의 시기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소아청소년기의 원형탈모이고, 두 번째는 갱년기에 발병한 원형탈모입니다. 소아청소년기의 원형탈모가 중요한 이유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완비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외부의 사기를 방어하는 군대 조직인 면역체계가 완비되는 시기는 사춘기를 넘어서서 성인으로 이행할 때 전열이 정비되고 완비가 되는데요. 이러한 면역체계가 정비되기 전인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자가면역 질환들은 그만큼 인체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갱년기를 전후해서 발병하는 원형탈모는 인간이 성장해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갱년기라는 시기가 가지는 특징 때문입니다. 갱년기를 전후해서 인체는 급격한 노화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근육과 혈관 조직을 포함한 인체의 각 기관도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는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면역 기능도 약화가 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면역체계가 타격을 받는 인체는 그만큼 전열을 정비해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형탈모의 치료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형탈모 유병기간입니다. 이 문제는 원형탈모가 발병한 이후에 얼마나 빨리 적절한 치료에 임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 조직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수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환자분들이 원형탈모는 냅두면 그냥 낫는다더라 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적절치 못한 민간요법이나 잘못된 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면역체계가 회복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원형탈모가 발병한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그 치료는 점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3년 이상 경과한 원형탈모는 치료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치료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원형탈모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치료의 성패를 결정을 하고 환자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원형탈모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는 네 번째 요인은 원형탈모의 재발 여부입니다. 아무리 심한 원형탈모라 할지라도
처음 발병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발한 원형탈모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원형탈모가 재발해서 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치료를 했었는가 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료된 이후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경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 제대로만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 뿐 아니라 재발하더라도 그 정도가 처음에 비해서 심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발병했을 때 치료가 적절치 못하게 되면 재발할 경우에 탈모의 정도가 훨씬 심해집니다. 그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요. 대표적인 예가 스테로이드 주사나 면역 억제제 투여를 통해서 해결되었던 원형 탈모가 재발했을 경우인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모낭에 대한 염증 반응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천착한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기전은 해결하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재발했을 경우는 예후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형 탈모의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는 5번째 변수는 환자가 이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활 관리를 어떻게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원형 탈모는 그 성격상 면역 체계가 절도와 기강을 잃어서 적과 아군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면역 체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려는 주체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환자의 생활상의 절도와 기강을 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원형 탈모 치료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원형 탈모 환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습관,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인 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중요도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배제하자. 그리고 과음하지 말자. 그리고 환자의 체질을 고려한 식습관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수면 습관은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시 전후 11시부터 1시 사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밤 10시부터 2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간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면서 손상되었던 부분들을 복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상으로 10시부터 2시까지 숙면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 늦어도 11시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학적 절운동입니다. 그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 스트레스 관리는 원형 탈모의 유발 요인이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고 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원형 탈모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마지막 부분인 환자의 생활관리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4가지 요인들은 이미 발병한 원형 탈모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환자의 노력은 그 여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늘어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